윤석열 대통령이 5월 31일 어제 사회복지전략회의에서 복지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폐합해 시장을 제대로 조성해야 한다.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 산업화, 경쟁체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미래 전망은 더 암울해졌습니다. 수출과 내수 양쪽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으며 소득계층 간 불평등은 심화되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국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로 경제난을 극복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도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서민 경제의 고통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민영화, 시장화를 통한 사회복지 축소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국민들 염장 지르는 재미로 대통령 하십니까? 시장 효율성 논리로 사회보장과 복지를 바라보는 시각은 경제 이론으로서도 우리보다 앞서 공공서비스 시장화를 추진했던 국가들의 경험으로서도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경제이론에서 사회복지는 통상 가치제로 분류됩니다. 가치제는 이윤 극대화 논리로 작동하는 시장에 의해서는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충분한 수준에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이 공급을 담당하는 재화입니다. 시장화하겠다는 말인즉 돌봄, 의료, 주거, 교육 등 공공서비스에서 공공이라는 말을 떼어버리고 가치제로서 사회복지의 특성상 시장화는 양적으로 공급이 축소되거나 질적으로 서비스 품질이 하락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통령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사회보장 운운하시면서 마치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유럽 복지국가 수준에라도 이른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해마다 발표되는 사회복지 지출의 GDP 비중, 국가별 비교 정보도 접한 바 없으신 겁니까? 우리나라 2019년 비중은 12.3%입니다. OECD 38개국 평균은 20.1%입니다. 프랑스 30.7%, 핀란드 29.4% 등의 유럽 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비중은 3분의 1에서 2분의 1 수준에 걸쳐 있습니다. 게다가 대통령은 공공서비스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 운영이나 사기업 경영 원리 도입을 통해서 이미 경쟁 체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점에도 무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요컨대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걱정하는 복지병 같은 것은 존재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의 직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조차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 건설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선 국가들의 경험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민영화와 시장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 논리가 미신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영국과 미국의 의료 서비스 시장화가 시장 관료제라는 형태의 비효율을 만들어냈다는 공식력 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웃소싱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보건서비스의 시장화 조치 이후 행정비용이 국가보건서비스 예산의 6%에서 12%로 2배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비용이 전체 의료 지출의 30%를 차지합니다. 민영화와 시장화 수준이 가장 높은 미국의 의료 서비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비용의 비효율 시스템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회복지계의 상식에 속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미국이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의 국내 생산 역량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주도 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맹국 한국의 경제 이익은 전혀 아랑곳 없이 전기차, 반도체, 인공지능 분야, 중국의 첨단 기술 추격을 좌절시키기 위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아주 냉철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유럽연합 역시도 유사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이제라도 지구의를 놓고 세계의 지도를 살펴보십시오. 당신께서 이끄는 대한민국만이 주도국들이 벌인 신자유주의 교리를 붙들고 장렬히 전사하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성장 전략과 산업 전략, 분배 및 재분배 전략 전체에서 일대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이에크와 프리드먼 같은 신자유주의 대가들의 저서 한두 권에서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감명이 국가지대사를 망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진행 중인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혁명은 성장과 소득, 성장과 고용의 탈동조화 및 승자독식 경제를 통해서 공공적 개입이 없는 한 불평등을 확대합니다.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 혁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공공복지는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복지의 민영화와 시장화는 대통령이 떠드는 국가경쟁력 논리에도 반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 구조조정 요구는 현재 경제 상황에 비춰 매우 어리석은 메시지입니다. 미국 주도 공급망 재편 전략이 구조화하는 불합리한 그리고 불리한 통상 여건을 단기에 우리 힘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GDP 성장과 서민 경제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내수 진작이 크게 요구됩니다. 경기를 회복시킬 전국민 재난지원금 같은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 윤석열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서민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빚내서 추경이라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맥락도 현실성도 없는 이 복지 축소 메시지라니 정말 당혹스러울 뿐입니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최소한의 성실성과 자격이 없는 대통령,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 라는 걸 말해줄 참모 하나 제대로 없는 보수 정권의 처참한 수준을 보고 있자니 참으로 암울합니다. 정치복지 같은 거짓 선동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경제가 살아날리 만무합니다. 총선만 바라본 지지자 결집, 국내 정치용 외교안보, 통상 포기 정책이나 폐기하시고 국가경쟁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신용이라도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